활용 부분에 교사 자료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활동 단계로 넘어가서는 가정학습에 대한 상황을 교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활동 단계에서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으로 그 메인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교사가 준 그 학습 매체나 여러 가지 역할 자료들을 보고서 학습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평가나 과제를 수행을 해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학습, 교사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과서 내에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물어보거나 자기네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답을 찾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가정학습 내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활동 단계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정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교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정학습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루트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도 학생이 가정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수준이 평가 자료에서 평가 수행을 하고 난 그 결과물에 있어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동료 학생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도와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해결한 거, 그런 거, 평가에 대한 데이터도 다 그 디지털 교과서 내에서 수업이 일단 되는 상황이겠죠. 활동 단계에서는. 그리고 축적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제 가정학습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정학습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더 메인이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이게 학생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또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제 평가 활동에 대한 분석, 과제 결과에 대한 분석. 교사가 가정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단계가 추적 단계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 앞에서 지금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추적 단계에서 만들어져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이 될 거고요. 그 추천 단계에서는 이제 교실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하고, 그 학습 활동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이미 이제 개념은 학생들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교사가 제시를 하고, 그거 역시나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그 자료 같은 것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교사가 제공을 하고, 또는 저기 디지털 교과서에 미리 제공되어져 있는 자료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추천 단계에서, 역시나 이때도 선생님하고 계속 1대1 대면에서 또는 동료 학생들하고 1대1 대면에서 상호작용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많아지면 교사 일인이 여러 학생을 대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 역시도 디지털 교과서 내에 또는 온라인상에서 아이들끼리 게시판을 만들어서 모두끼리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는 구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때도 역시나 학생들이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모두 온라인상에 기록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 필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 안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끄적거리는 거 그거 하나라도 이제 기록이 저장이 되면 교사가 보고서 학생이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둠끼리 토의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과제를 해결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주문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고 나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제 해결하면서 어려웠던 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다 같이 교사와 다른 학생들 전체 학부로 넘어가서 토론 토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별로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시판, 전체 게시판을 열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뭐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생기면 그걸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는 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 학습한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과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교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보고서 형식의 그런 이제 과제를 내면 그것을 보고 또 교사가 그것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 단계에서는 주문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다음 차트로 넘어가거나 수준을 높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학생 이제 개별적으로 수준이나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어떻게 과제를 해결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대일적으로 이제 수준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게끔 하고 그리고 뭐 그 학생의 상황에 맞게끔 기초, 보충, 심화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주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교사와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계로 다음 차시로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단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다 섞여가지고 사실은 어떤 모형을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홍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계획을 만나는 거는 처음이었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지금 정리된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조금 고민 뭐라고 그럴까 플리크레스랑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도 뭘 구체적으로 한다는 자세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럴까. 요 옆에 데이터 활용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구글 행아웃 쓰실 때 그 상대방이 말하면 마이크를 사운드를 꺼주면 훨씬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계획 단계야 뭐 어느 그 수업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제 활동 추적 그리고 추천 주문 안내인데 우선은 활동 추적의 관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시드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의 이제 동영상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나면 그걸 디지털 교과서의 플랫폼에서 그 활동 내역을 충분히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평가 활동, 과제 이런 결과들이 추적이 되고 분석까지 추적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추천 단계에서는 이제 결국 교사가 볼 거고 조금 이게 시스템이 진흥화되면 이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한 그 분석된 통계 데이터를 보고 선생님들이 그 각 개별 학생들에게 유용한 어떤 그 활동을 제시하는 뭐 그게 그룹이든 개별이든 간에 활동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또 다른 추천 활동 통해서 또 다른 학습 활동이 추천과 주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활동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추천 주문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정학습의 활동과 추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교사가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보자. 너는 이런 활동해라. 너희 그룹은 이런 활동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주문과 안내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추천받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교사에게 어떤 새로운 요구를 학생들이 하는 거고 안내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안내 또 다른 활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과 안내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에는 그 플립드 클래스룸에서 교실 내의 활동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문과 안내가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이 주문과 안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사학습 모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개별 내지는 그룹 를 어떤 모형으로 그 추천을 해줄 건지 또 그룹이나 개별한테 어떤 학습 모형을 또 적용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미시적인 단위 한 차시에 대한 수업 모형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학습 지도안을 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직소 모형이다, 뭐 협력학습 모형이다, 그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다 어떤 모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직접 강의법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모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거시적인 그 모형일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거시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적인 그 개별 학생들이나 개별 차시 수업 내에서의 모형들은 주문 안내 내지는 추천 이 사이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모형이 예를 들면 직선 모형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직선 모형을 적용할 수 있죠. 주문 안내 뭐 추천 2단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학생 수준 진단 분석 자료를 한다. 내지는 가정학습의 진도나 수준 데이터를 축적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한 차씩 그 디지털 교과에서 특정 화면을 몇 분 봤다, 몇 시간 봤다, 뭐 이 시간이 필요한 건가, 횟수가 필요한 건가, 그거 둘 다 필요한 거 아니면 플러스 어떤 알파의 작용이 뭔가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그 축적 내용,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은 데이터 축적은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 축적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말고 시간하고 횟수 그리고 말고 정말 뭐가 있을지 사실은 좀 난감해요. 근데 교사에게 주는 정보는 대단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홍 선생님이나 우리 뭐 선생님 다 그 LMS 같은 거 뭐 원격 뭐 강의 시스템들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 한 차시에 대해서 몇 번 들었고 몇 차시 들었고 진도율이 얼마다 이 정보는 주는데 그 이상의 정보는 안 줘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의 정보라는 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사용자를 매개로 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A라는 홍길동이 이번 한 수업을 국어 1차시를 들었다. 그래서 1차시를 얼마큼 들었다. 이거는 하나의 차시에 대한 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국어 말고 수학에서는 어떤 거를 어떻게 들었고 메테를 어떻게 들었고 과학에서는 어떻게 들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매주마다 수업 패턴을 보니까 수요일은 나는 좀 대체적으로 뭐 진도율이 좀 떨어지더라. 예를 들면 목요일은 좀 어떻더라. 이런 정보죠. 그러니까 일련의 정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특성, 개성 또는 어떤 그 학습의 패턴을 분석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하나의 그 중요한 미션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의 어떤 중심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1차시 뭐다라는 주제가 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LMS는 국어 1차시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원명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원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1차시의 그 차시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예를 들면 뭐 타인하고 말하기라는 어떤 활동이다. 그러면 타인과 말하기에 관련된 그 교과 내용이 같은 학년에도 있을 거, 하위 학년에서도 고학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는 과거에 이 컨텐츠를 배웠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어떤 패턴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컨텐츠 B, C 예를 들면 상위 그룹이든 하위 그룹에 해당되는 컨텐츠든 간에 위계관계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A 활동 이전에 그 B라는 활동 내지는 A-라는 활동이 또 거기에서 패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컨텐츠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학생 중심의 데이터 수집 그랬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쌓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쌓여진 것 이상의 그런 정보들을 교사에게 줘서 교사가 뭡니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좀 학생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 정보를 좀 더 고급적으로 줄 수 있게 하는데 이번 그 모형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연구에서는 그 플립드 클래스룸을 좀 변형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플립드 클래스룸이 기본적으로 뭐 스쿨워크와 홈워크를 바꾼 거는 분명한데 홈워크는 원격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돌아와 가지고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 한 10분 정도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상황을 가정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40분짜리 수업인데 그 중에 동기부여를 5분 쓰고 나면 그런데 10분씩이나 5분 10분씩이나 그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쓴다면 차라리 내가 다시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관찰을 좀 몇몇 사례에서 우리 나중에 좀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하는데 실제 그 학생들이 그 실제 교수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데 실제 학습 활동 시간이 과연 전체 비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거기에서 조금 의심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이 좀 기존의 미국의 그 플립드 클래스룸의 문제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물론 현재의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구현은 지금 안 돼 있고 이전 2007년, 8년, 9년 이전 그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검인정 받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동영상에다가 기존의 텍스트에다가 그냥 동영상 이미지 좀 넣은 정도로 끝났거든요. 지금 제가 그 검인정 사회과를 심의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사실은 제가 뭐 교육학자는 아니에요. 뭐 교육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각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냐. 예시로 하나의 그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도표를 보여줘라. 이런 데이터를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의 그 예시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지금 해야 될 거는 각 단계의 이 교사와 학생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 작업은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있긴 했지만 더 많은 모형을 보고 조금씩 추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홍 선생님이나 이제 박대원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이 이제 대략적으로 각 단계의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실제 수업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실제 그 컨텐츠를 이미 봤다.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플립드 클래스룸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발문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 그런 발문대를 발문하기 전에 뭔가 딱 데이터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데이터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나요? 예, 예.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우리 네. 박 선생님, 네, 그 네네. 지난번에 우리 홍 선생님 보냈던 자료 보셨죠? 네. 제가 네네. 자료를 같이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잠깐 보면, 잠깐만요.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영상 자료를 어떻게 하고 투입을 어떻게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이제 홍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우리 모형에 각각의 활동에다가 조금 구체화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전 학습 정도를 묻는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사전 학습을 확인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더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은 계속 좀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 학습 정도를 묻는 것이 그냥 문답식도 있고 퀴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간단히 뭐 그 활동 내역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집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미국 사례에도 몇 개 나왔었어요. 미국 사례에서는 아예 그냥 뭐 벌칙을 주고 아예 수업에 좀 아웃시키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사례에서 좀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진짜 못 들어서 들을 수 없어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를, 예를 들면 뭐 어떤 전문가 그룹을 따로 둬가지고 학생에서 해야 될 건지,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야 될 건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기존의 강의식 모형이 교사가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몇몇 아이 때문에 그 강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에 대한 우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교사가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결국 개별적으로 활동을 좀 더 관찰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룹 활동을 시키고 나서 이 개별적으로 좀 부족한 애들은 따로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홍 선생님, 그 보통 우리 수업에서 핵심 개념을 안내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플립드 클래스룸 동영상이 뭐 20분 이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지난번에 얼핏 하니까 5분, 뭐 7분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하나요? 예, 교과마다 좀 다른데요. 뭐 사회 역사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할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푸는 정도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상당히 시간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교과별로 만약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실험에서 필요한 뭐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되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갖고 그 설명의 영상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학생들의 뭐 집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10에서 한 20분 사이에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 지금 홍 선생님이 지금 그 플립드 클래스룸을 도입하고 있는 수업들이 저는 그동안에 지금 대충 요거를 어느 과목 지금 어느 애들 정도에 대해서 5학년 사회과 역사에 좀 네.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학년 사회과 예. 사회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내용들도 많고 뭔가 조사할 거리들도 많고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나눠주기 좀 조금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역사 자료에서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실제 뭐 사건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영상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과 5학년 역사 단원에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과 5학년 역사 단원에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사회과 이 영상 자료를 직접 만드는 내용이 뭐 그 기존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수업 사례에서 쓴 거는요. 그대로 이제 그 사이버 과정에서 가져다 LMS 놓거나 콘텐츠 뭐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를 이제 네. 플레이하면서 화면 캡처를 해갖고 그걸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네, 플레이하면서 화면 캡처를 해갖고 그걸 쓰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사례가 이제 녹화가 안 됐거나 뭐 정리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몇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중심으로 봤을 때 내지는 아이들의 그 학습 활동과 관련돼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와서 활동은 뭐였죠? 이제 이게- 거기 수업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학생이 실제로 와서 개념을 먼저 배워왔다면은 그걸 잘 네.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거꾸로 가르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애가 교사를 가르치는 할 때. 교사한테 자기가 배운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사는 그걸 들으면서 학생이 잘못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은 거기서 수정도 해주고 아니면 보충 활동도 해주고 그리고 걔가 그 학습을 하면서 좀 더 궁금해했던 점을 이제 좀 더 심화 조사, 자기가 조사하고 싶으면 만약에 개화기 때다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의 뭐 일생에 대해서 더 뭐 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조사하기 활동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플립드 클래스룸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이런 동영상을 이용해서 사전에 뭐 개념을 학습을 하고 이 실제 수업에서 이제 좀 더 기존의 수업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조금 해보고 싶어서 예. 그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모형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모형에서 보면 지금 아까 저도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업을 한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활동하고 추적하는 활동은 사실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해보자 하고 이제 추천 단계에서 하나의 모형이 이제 그 차시별 학습 모형이 하나 결정이 되죠. 아까 선생님의 경우는 거꾸로 뭐 가르쳐 보기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추천 주문 안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런 활동들이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살짝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과 추적이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면 가정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는 예를 들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뭐 자료를 보내고 받고 거기에다 필기를 하고 하는 활동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제가 지금 달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디지털 교과서 지금 이 모형을 디지털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상태로 항상 디지털 교과서 사용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냐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럼 활동 추적 단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추천 주문 안내는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라고 이제 사실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뭐 수집이 안 될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어려스럽고. 그래서 연구 방향을 안전 오프라인에서 하는 활동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배제하기도 어렵고. 저도 여기 연구 페트롤 방향은 모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도 여기 페트롤 그 모형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교수 학습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실에서 교사와의 뭔가 활동이 네. 중심이 돼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교실에서 그 교실에서 수업에 적용될 수업에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교수 학습 모형으로서의 가치는 네.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에 의미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페트롤 모형에서 봤을 때는 이 추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유의미한 교실 학습 활동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광범위하다는 거죠. 교실 학습 활동을 네. 제시해야 된다.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뭐 교수 학습 활동 이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거꾸로 가지치기 활동이나 뭐 게임 활동, 뭐 조사 탐구 학습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 페트롤 교수 학습 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페트롤 교수 학습 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런 모형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의 그런 그 서브적인 그 교수학습 모형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은 좀 예를 들면 디지털 교과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각종 활동들 그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연구 포커스는 살짝 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연구가 이제 우리 제목이 뭐였죠?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뒤집힌 교수학습 모형 개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교육 환경이라고 이제 용어 정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 교육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디지털 교과서 기반의 무선 교실, 무선 와이파이가 가능한 교실 상황,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상황, 아이들마다 단말기 또는 그룹별로 한 대 정도의 단말기가 있는 상황. 이걸 이제 전제를 하는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라면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하면 디지털 교과서를 옆에다 두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지에다 글씨 쓰고 뭐 포스트잇 가지고 하는 액션 러닝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거는 하나의 제한 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조금 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활용한 그쪽에 좀 포커스된 모형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효용성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페트롤 모형을 적용하실 때는 그러면은 디지털 교과서도 주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페트롤 모형을 적용하실 때는 그러면은 디지털 교과서도 주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쌓지 못하는 이 데이터, 오른쪽 영역, 이 데이터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좀 구체화, 이것도 데이터도 수집과 보여주는 거, 표현과 본다면 어떤 정보를 축적하고 정보로서 표현해야 되는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지금 국가에서 디지털 교과서 제가 개발에 지금 아이디어를 좀 주려고 하는 게 예시본으로 나온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강사위원 선도교원 거기 연수를 가서 연수를 받고 왔었는데 이런 디지털 교과서 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결과를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없어요. 예. 없어요. 없는 게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뭐 기술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지난번 이번 지금 시범 과목 그 4개 과목 말고 지금 정식으로 또 심의하는 것도 말고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까만색의 그 디지털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것들에서는 이 데이터 수집에 좀 포커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실제 그게 이제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돌아가다 보니까 그걸 다 버렸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의 그 심의본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솔직히 말해서 보지 않고 이 교과서로 보고 있어요. 이 교과서의 전 변형적인 형태. 그래서 이 교과서라는 거는 뭐 서책 교과서랑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만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디지털 교과서 서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출발점이 서로 다른데 이 교과서가 어느 날부터인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어버렸고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작년까지 시범 운영하다가 이제 아예 사실상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밑에 그 플랫폼이 있고 학생들이 그 컨텐츠와 상호작용하는 활동 내지 동료들과 교사와 상호작용 활동을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쌓는다. 그 쌓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조력한다. 이게 좀 메인인데 영상 자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그 기존의 서책 교과서를 스캔한 자료에다가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넣는 정도로 끝나고 있으니까 네. 평가문항 한두 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심의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식 아직 이제 심의본은 전혀 발표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작년 한차시 샘플 한 단원이 사회과 초등학교 사회과하고 과학과 한 차씩 한 단원씩 만들어졌어요. 한 단원씩.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딱 끝났고 이번에 뭐 40개 교인가 뭐 학교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동호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시범 적용할 겁니다. 실험 교과서죠. 사실상 교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 서 선생님하고 저는 여전히 이 계획 단계의 활동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하는데 저희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께서 아까 사용하면서 그 필요한 이런 그냥 가상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과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축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물론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지금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선생님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네.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안 걸려 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집중 작업 좀 하면 돼요. 이제 선생님 네. 언제 조금 얘기되면 어디 그 집중 작업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이제 저쪽 자료 박대원 선생님 쪽에서도 아주 좋은 자료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도 공유해드렸죠. 네. 박대원 선생님 거. 예. 못 받으셨어요? 받은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자료들을 보면 그 박대현 선생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기에다 이제 첨삭을 해주시면 이 페이퍼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면 좀 이런 부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그룹을 좀 돌릴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든 뭐 이렇게 현장 선생님들 전문가 그룹을 좀 돌려가지고 이걸 좀 보충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수업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수업을 11월 마지막 주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 한 20일 12월 첫째 주나 돼야 되겠다. 22일 정도까지 해서 좀 구체화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홍 선생님이랑 27일 날 정도 한번 똑같이 하상 미팅, 박대현 선생님이랑. 어떠세요, 27일 날? 네. 마이크 안 들려요, 홍 예. 선생님. 네. 저희가 28일 날 학예가 있어갖고요. 홍 선생님 안 들려요. 홍 선생님. 예. 네. 저희가 28일 날 학예가 있어갖고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한번 언제요? 29일 날 한번 만날까? 서울이나 아, 마지막 주요? 선생님 집으로 한번 갈까? 아니면 차라리 29일 22, 날. 23, 저희 금요일 날 네. 끝나고 올라가면 상당히 늦을 것 같아가고요. 22, 토요일은 안 될까요? 금요일 날 끝나고 올라가면 상당히 늦을 것 같아가고요. 네. 아니요, 집이 춘천이에요. 강원도 춘천이고 아니면 근무지가 뭐 지금 양양 우리 쪽에 홍 선생님 있어갖고 댁이 저쪽이잖아요. 집까지 가는데도 한 수원이거든요. 3시간 걸리거든요. 춘천이에요. 아. 강원도 춘천이고 근무지가 양양 쪽에 있어갖고 집까지 가는 데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면은요, 혹시 일단은 15, 올 하이 16 25, 보자. 26은 어떠세요? 16일 날. 청주면 대전에서 뭐나요? 네. 15, 예. 16일 교수님, 청주면 대전에서 뭐나요? 전주요? 청주요? 청주 대전 가깝죠. 예. 저는 전주예요, 전주. 아, 전주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온라인 모임으로 하자고요, 온라인. 우리가 오늘처럼 오늘 만든 모형을 예, 좀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 날 하시죠, 뭐. 예. 예. 그 전에 미리 준비 다 해놔야죠. 그러면 27일 날 하시죠. 27일 날. 근데 그 전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27일날 저는 괜찮아요. 네. 저기 서선님은 어떠세요? 네, 27일날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27일 날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모형도 구체화시키고. 사실은 이 모형이 가만히 보시면 특정 하나의 차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교사가 수업하면서 하는 행동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거,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걸 추적하는 거, 그건 사실 교사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만 이제 교사가 그걸 퀴즈를 낼 거냐, 아니면 그냥 지링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봉글로 끝날 거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게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추천 단계에서 뭔가를 활동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한 정보들을 보고 어떤 활동을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정하겠죠. 물론 유의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것은 미리 계획이 돼야 되는 거고, 다만 학습 활동을 이제 충실하게 해서 개념을 잘 이해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걸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내지는 전체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문과 안내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꾸로 가르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문과 안내에 대한 부분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주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대해서는 기존의 교사학습 모형 하나의 교사학습 지도 안에서 조금 추가되는 거지, 이 단계를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업하시는 데는 기존에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시고, 저희가 조금 그것을 이게 잘 표현하는 형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핏 이 정도였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7일 날 구체적으로 해서 수업 지도안을 예를 들면 12월 달 첫 주에 짜시고 한 둘째 주 정도 이렇게 수업을 괜찮습니다. 네, 되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째 주 정도. 예. 네? 선생님 괜찮아요? 뭘요? 근데 선생님도 한번 하나 해봐야 돼. 선생님도 한번 해봐야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얘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시간. 네. 네.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저랑 좀 더 얘기하고 더 빨리 해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27일 날 오후 네. 4시가 좋아요? 네. 아니면 더 빨리 해도 좋아요? 어떠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4시로 하는데 다른 분들 다 괜찮으면 3시 정도로 당겨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대훈 선생님 때문에 예, 4시 반 무조건 카풀한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당겨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 날 뵐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